그래서 가족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30분 이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가족복지 사업에서는 이러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필드라고 하죠.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업무하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그 상담이 필요한 그러한 그 실천 현장이죠. 청소년 상담센터, 또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역 아동 초동 돌봄교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이러한 곳은 다 정부가 개입된, 복지부가 개입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외에도 뭐 성폭력 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좀 다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는 이제 개인이 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각 시도 군구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그 정부로부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시도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시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생명의 전화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한 10년 동안 위탁을 해서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주로 이런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이제 권장하게 됐죠. 근데 그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 측에서 업무 조건이 이제 공무원과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부천시에 이제 그 생명의 전화 거기에서 이제 종결이 되고 딴 기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그 안에 또 장애인 가족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초등교실은 그 초등학교 안에서 사회복지사를 두어서 재정을 이제 그 학교에서 별도의 재정으로 이런 그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에 그 위탁을 줘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시도시엔 다 이게 배치가 돼 있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 사업의 담당 기관이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가면 복지관들이 많이 있죠. 그 복지관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연관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 사업의 역사를 한번 보겠어요. 역사. 그래서 1921년에 설립된 태아복지관. 거기에는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태아복지관은 정보 수집, 사업정보, 보금 전도를 위한 가정 방문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설립 2년 중 하나로 여성 교육을 중요한 목적이자 기능으로 삼았으며
복지관 차원에서 개별적 대상이지만 가족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1986년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지침에서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으로 7개 분야로 주로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개별적 구성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족 단위의 사업으로 가정복지사업, 영세 가정자립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1992년부터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선별주의에 의한 시설복지가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재가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사전 예방적 지역 중심의 가족 단위 실천으로 변화하는 기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5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건립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에서 제시한 6개 사업 분야 중 첫 번째 사업 분야가 가정복지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재활사업 5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의 새롭게 이전된 전달 체계를 한번 -9를 한번 보겠어요. 가족복지사업에는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방과 후 보육 공부방에서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 환경 조성으로 부모 양육 부담 완화, 또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렇게 이전되었고, 한부모 가족 지원은 옛날엔 편부모라고 그랬어요. 편부모라고 했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해서 한부모로 통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가정, 어머니가 없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세터민 지원, 다문화 쪽에서 세터민은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그러한 우리 동포들이죠. 다문화 가족 구성들이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사회통합,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다. 특수 아동 조기교육,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 적응, 정신장애,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 교육기관이 우리 부천에 한가운데 있죠. 장애아 아동 모상담, 장애를 겪는 아동 및 성인 대상의 교육, 치료, 사회 적응으로 통합화 일상생활 영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요즘에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등장하였고, 여기 이제 진로 탐색, 학교 사회복지,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 예방, 진로 탐색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안정 촉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전달 체계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목적이 있고 새롭게 이전된 전달 체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9-2에는 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른 가족복지사업 실시 현황이에요. 가족관계 증진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상담검사가 있고, 가족기능 보완 사업으로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족교육 또는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의사소통 향상교육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로그램, 문제감정 해결 기술 훈련 이런 것이 있고, 상담 및 검사는
개별 상담이, 집단 상담이, 가족 상담이고, 법률 의료 상담이 있고, 심리 상담 검사가 있다. 아동 프로그램은 방과 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아동 심성 발달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심성 발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은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천평일률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위치, 지역사회 특성, 대상별 특성, 복지관 규모, 담당 인력 등에 의거하여 각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규모 운영 현황이에요.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가형은 건평 넓이를 2,000평 이상을 이제 가형이라고 하고, 나형은 2,000평 미만에 1,000평에서 2,000평 미만, 다형은 1,000평 미만. 기관수는 보면은 이제 2018년에 이게 통계인데 211개, 가형이 211개, 나형도 211개, 다형은 43개, 이렇게 해서 465개 정도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공한 것인데, 이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사회복지관 지역별 운영이에요. 서울 대개 보면 임대주택에 거의 그 복지관 하나씩 꼭 짓도록 한동안은 법령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임대주택 지역에 많이 이제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는 개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이에요. 사례 관리 기능. 현재의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나아가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 아울러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연결시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 발굴은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하는 것이다. 사례 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개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에는 사례 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관리 기능이 있다. 또 서비스 제공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전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이다. 가족 기능 강화다.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기능에서 그 하나의 영역으로 가족 기능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가족 관계 증진 사업, 또 가족 기능 보완 사업이 있고, 가족 문제 해결이 있고, 또 부양 가족 지원 사업이 있다. 가족 관계 진흥 사업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 두 번째로 가족 기능 보완 사업은 사회 구조 변화에 부족한
가족 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 가정 문제 해결은 하나의 치료 사업이라고 하겠는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 치료, 사회, 복귀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분양가족 지원 사업에는 보호 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분양 부담금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분양가족 대상 지원 사업이 있다. 다문화 가정은 북한 이탈 주민, 세트민이죠 등 지역 내에 사용하는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이제 보호 사업이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공동 사회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다. 급식 사업, 급식 서비스, 의료 보건 의료 사업, 또 경제적 사업, 지원 사업, 일상생활 지원, 정서 서비스, 또 일시 보호 서비스, 또 뭐예요? 요한 실직자, 노숙자 등을 위한 서비스,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급식 사업소는 대개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시로부터 아니면 군으로부터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급식 지원을 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 제공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저청소년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인이나 청소년 가장 등 분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들을 위한 비물질적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에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찍자, 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 서비스,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 가정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청소년, 청소년 가장, 한부모, 가족 등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러한 영역을 지역사회 보호사업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육문화사업이 있고 재활지원 등 기타가 있어요. 교육문화사업은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 열악하여 가정에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에 활용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이 있어요.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사회교육사업, 노인 여가문화 노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육 운영사업, 문화복지사업, 일반 주민을 위한 오락 프로그램 등의 수혜 집단을 위한 목표 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 문화 행사 사업이 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각 시도시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존의 성의 문제가 대두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또 자활 지원 등 기타 직업 기능 훈련이 있고, 취업 발전이 있고, 직업 능력 개발이 있고, 이러한 자활 지원 사업이 있다. 자활을 하기 위한 직업 사업이죠.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직업학교 아니면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사업, 또 장애인 돌봄 교육사업,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활 지원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지역 내 복지관, 시설 등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공급 효율성과 제고하고 복지관의 지역사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예전에는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내담자들이 상담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혼란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서로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습지도 등 이런 것들이 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지역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 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주민 조직 사업, 주민 교육 등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지원 개발 및 관리가 있어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원봉사자, 또 관리 후원자 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지원 봉사자 개발, 관리 후원자 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이에요. 이번 우리나라가 이제 최대 초고령 사회가 곧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노인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문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죠. 노인복지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규정하고, 이후 1997년 노인복지회관을 여가시설로 규정한 이후 1910년 전국에 350개소 설치되어 있다. 2007년 8월 노인복지관 개정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영역으로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예방, 취약 노인 케어 기반 구축 확정, 또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 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다양한 내실화를 통한 성공적 노후 삶, 실현시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은 2012년 2016 시설수가 300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복지관 운영 기준이에요. 노인복지관은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 의거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이용 노인 여가 욕구 사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이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교양광자 등 실시, 노인의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리크레이션 활동 지도, 거동 불편 노인 생활 편의한 서비스 등 제공을 하여 재가 노인복지 시설
병설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 이용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이제 다시 변모를 갖춰야 되겠죠.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 이런 것이 있다. 또 시설별 운영기준이에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한다. 다음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 대상 노인 실정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노인복지 개념은 교양 강좌 실시 등 노인 교양 향상으로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리크레이션 활동 지도 이런 걸 우리가 본 사항이고, 노인복지관 사업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에 따르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취미 여가 지원 사업이 있고, 건강생활 지원 사업이 있고,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고, 또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회 참여 지원 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정서 및 생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기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본 사업 외의 사업으로는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지원 사업과 기능회복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이 있고, 고용 및 소득 지원 사업이 있고, 가족기능 및 가족통합 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자원 개발 사업, 지역 사회복지사업, 노인 인권 증진 사업 등의 선택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노인 사업이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친화적 노인 물품 기능 사업 등도 있겠고, 영양 보조 사업도 있겠고, 앞으로는 이 초령 사회에 많은 일, 노인 카페 사업이라든가 노인 대학 등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의 상담이에요. 상담 및 정보 제공, 정서 및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및 정보 제공은 노인의 일반 상담, 이용 상담, 접수 상담이 있고, 전문 상담은 경제, 법을 주택 상담, 연금 상담, 건강 상담, 세무 상담, 심리 상담, 치매 상담, 노인 학대 대상 등 이런 것이 있다. 또 노인 전문기관이라고 또 시도시에는 다 하나씩 돼 있죠. 거기에는 이제 치매 노인에 대한 문제도 관여하고, 또 노인 학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사례관리, 건강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노년 사회교육 사업,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취미 여가 지원이 있고,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서 노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 사회교육, 시민 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 교육, 예비 노인 은퇴 준비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겨볼게요.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으로서 기본 조직을 포함하여 지역별, 장애 유형별, 생애 주기별, 복합시설, 지역 특성화 등에 따른 기본 조직의 변화, 필요, 요청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유연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에 한번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한번 보겠어요. 관장이 있어요. 관장은 대개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분들을 많이 채용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사무국장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 부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로 팀장 제재로 하네요. 상담 지원팀이 있고, 기능 지원팀이 있고, 가족 지원팀이 있고, 권익 옹호 지원팀이 있고, 또 직업 지원팀이 있고, 지역 연계팀이 있고, 평생교육 지원팀이 있고, 기획 운영 지원팀이 있고, 이런 틈들이 돼 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은 보통 정원이 40명 이상의 복지 기준은 2,000평 이상 이렇게 돼 있다. 조직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업무예요. 상담 사례 지원이 있고, 기능 향상 지원이 있고, 가족 지원팀이 있고, 권익 옹호 지원팀이 있다. 상담 사례 지원팀에는 사례 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 지역의 기타, 또 운동, 지각사항, 의사소통 향상, 학습 능력 지향, 사회적 적응 형상, 기타. 가족 지원은 상담 및 교육, 가족 기능 강화, 양육 지원,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기타. 권익 옹호 지원팀은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권익 옹호,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업무, 직업지원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강 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35조에 따라 가족 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정부의 가족 정책 추진 방향을 부응하여 가정생활 실시하도록 설립되어 있다. 지방단체제에는 가정 문제 예방, 상담 치료, 건강 가정 유지 프로그램, 또 가족 문화 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중앙, 시도, 군구 건강 가정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의무화하고 있어요. 건강 가정 기본법 35조에 의해서 의무화로 설치하고 있다. 2016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시설을 하고 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152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족돌봄 나눔, 가족교육, 시군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영역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9-9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의 사업 안내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정보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한부모 가족, 조선 가족,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족, 군인 가족, 재소자 가족, 이혼 전후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맞춤 통합 서비스와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 또 여기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란 지방자치법 8조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 형성 기여하도록 위하여 읍면 동사무소를 설치,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 프로그램 등 통치,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 읍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정환하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교육,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능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복지, 아동복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 또 노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전 현장의 필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챕터 10에는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